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9월 10일이 되겠습니다. 9월 10일은 무슨 날일까요? 바로 자살 예방의 날이 되겠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죠. 정말 우리 사회가 무엇이 잘못돼서 그렇게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정말 이건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음, 자살 예방이 진짜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자살 예방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자살의 어떤 실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자살 예방의 날이 왜 생기게 됐는지, 뭐 이러한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살 예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세계 자살 예방의 날, 월드 수사이드 프리벤션 데이, 매년 9월 10일이다. 전 세계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계보건기구 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 IASP네요. 에 의해서 2003년부터 제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살이 뭔가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살은 스스로 생명을 끊는 행위입니다. 원인은 뭐 복잡하죠. 왜 자살은 뭐 별의별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그 자살의 원인은 복잡하고 또 파악하기도 어렵죠. 뭐 죽은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이제 주변 정황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갖고서 이제 추론하는 거죠. 아니면 뭐 유서가 있다든가 이러면 이제 그나마 이제 조금 파악하기가 쉽겠지만은 자, 어찌됐든 원인은 복잡하고 파악이 어렵지만은 통계에 의해서 보면은 염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냥 비관적으로 보는 거죠. 삶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고해의 연속일까? 정말 나는 왜 이렇게 어, 불행할까? 뭐 이제 그리고 살아서 못할까?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염세주의죠. 아주 대표적인 염세주의 철학가가 쇼펜하우어죠. 예. 그다음에 병고, 몸에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참 어, 뭐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도 다녀야 되고 또 간병도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자식들 보기도 민망하고 가진 거는 없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병고가 뒤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병고로 비관해서 이제 또 삶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신경쇠약 뭔가 그 신경 심리적으로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돼요. 큰 트라우마가 있다든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뭐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니까 그 경력이 있는데 정말 뭔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막 뭔가 이상한 걸 막 느끼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판단을 정말 그야말로 이상한 판단과 결심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실연. 참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참 실연의 아픔이 뭐 있겠냐마는 뭐 이런 그 노래도 있지만 정말 그 실연은 가슴이 아프죠. 예. 그다음에 가정 불화가 또 큰 원인이에요. 예. 수신제가 치고평천하고 정말 자기 몸 잘 다스리고 그다음에 제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이제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가정이 불편하면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역적 시대적으로 다양한 발생 상황을 보이는데 자살률이 높은 나라로는 리투아니아,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며 낮은 나라로는 이탈리아, 그다음에 스페인, 영국 등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14번을 보면은 남성이 이 자살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나고 연령이 높아지면서 자살률 또한 높아진다. 그러니까 뭐 병고라든가 뭐 염세, 뭐 신경쇠 이런 것들 가정부에 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이죠. 실연은 젊은 사람들한테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세상을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이 세상을 참 이렇게 살기 괴롭고 고난의 연속이고 뭐 이런 생각은 못 하겠죠. 살아본 사람이 알겠죠. 그건 병고도 뭐 나이가 들어야 주고 이제 병에 걸리게 되니까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요. 자, 이렇게 남성의 자살 경향이 높고, 그다음 연령이 많을수록 또 자살률이 높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자살률을 한번 볼까요? 세계보건기구의 이제 통계입니다. 10만 명당 자살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물론 연도별로는 조금씩 그 나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 10만 명당 스리랑카는 34.6명이 죽네요. 죽는 게 그냥 단순하게 죽는 게 아니고 다 자살을 해서 죽는 거다. 그다음에 쭉 몽골, 우리하고 비슷한 몽골이 28.1, 그다음에 아까 리투아니아 얘기 나왔는데 26.1. 남성이 엄청 높네요. 진짜 그야말로. 대한민국도 남성이 뭐 두 배가 넘는데 25.7명입니다. 2020년 통계예요. 러시아가 이제 17.9명, 2015년 데이터가 돼요. 러시아가 한참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16.6명. 요즘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일본이 15.4명, 북한도 15.2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많은 거네요. 진짜 그야말로. 자, 그다음에 차드 공화국이 14.2명.
스웨덴이 12.7명, 아주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나라라고 이제 부끄라파에 스웨덴이 12.7명이네요. 그다음에 6.25 때 우리를 도와줬던 에티오피아는 12.8명, 미국은 12.6명, 그다음에 프랑스 12.3명 이렇게 쭉 그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가 10.4명, 캐나다 10.4명, 독일이 9.1명, 싱가포르이 8.6명, 중국이 8.5명이네요. 이거 보면은 영국은 7.4명이네요. 이스라엘 5.4명, 이탈리아 5.4명. 이게 뭐 여러 가지 또 나라마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그 WHO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 거 보면은 이 정말 이 자살률 이렇게 참 이런 자살률 관리를 하나고 통계 관리를 하는 거죠. 자살에 대해서. 예. 예, 일단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그 발표한 자살 통계가 연도별로는 좀 차이가 있지만 10만 명당 자살률이 이제 저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대한민국은 상당히 그 이제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다라고 했는데 정말 쭉 보면은 OECD 국가 한 30, 한 5, 6개국 되나요? 네. 또 보면은 진짜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선진국으로 이렇게 빨간 표시를 해놨는데 음, 상당히 우리나라가 이제 높은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뭐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뭐 자살하지 않은 사람이 알 수는 없겠죠, 그야말로. 자, 그래서 자살 예방을 이렇게 펼치는 그런 이제 협회가 있습니다. Suicide Prevention National, 미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라이프라인 1-800-273 토크, 예, 전화번호가 토크가 되겠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자살 예방 라이프라인, 이 라이프라인이라는 단체에서 이거 보면 .org라는 걸로 봐서는 이제 국가기관 같습니다. 여기서 어, 그 자살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또 뭐 상담도 하고 이 토크라는 게 상담이라는 뜻이니까 자 자살 예방은 뭐 복지제도, 그다음 번개탄, 농약, 총기 같은 자살 수단을 이제 차단하고 복지제도에 의해서도 차단이 되지만 번개탄, 농약, 총기 같은 거 자살 수단 또 차단하고 그다음에 위기 상담 전화 같은 것을 운영을 해서 이제 토크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자살을 예방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자, 자살 예방은 자살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집합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개인, 관계, 지역사회 및 사회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다. 물론 개인적인 그 편차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관계에 대해 관계. 관계에 의해서 자살을 예방할 수도 있지만 또 관계에 의해서 그 관계가 악화되면 그게 자살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관계 관리도 잘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사회 수준, 사회 수준이 열악하다든가 아니면 지역사회가 뭐 굉장히 그 핍박을 받는 그런 그 이제 뭐 이 어떤 그 그룹에 속해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제 자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다음에 자살은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에서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다. 네. 이것도 이제 공중보건의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살을 예방하려면 사회 모든 수준에서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죠. 자살하지 맙시다라고 말로만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닐 거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는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를 위한 예방 및 보호 전략이 포함이 돼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가족 차원에서,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는 어떻게 이 뭔가 그 심리적으로 이 참 내가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이제 심리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려야 되겠죠. 그러려면 뭐 예방도 중요하지만은 그 예방을 주먹구구로 해서는 안 된다. 보호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거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자살은 경고 신호를 배우고, 그다음에 예방 및 회복력을 촉진하고 사회 변화에 전념함으로도 예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자살하는 사람들은 뭔가 그 이제 이 경고의 메시지를 내죠. 네. 정말 심리적으로 막 변화가 온다든가 그러면 뭐 갑자기 전혀 안 하던 말을 한다든가 아 세상 뭐 살 가치가 없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그 일종의 그 신호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그걸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아, 이 사람의 심리 상태가 뭐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 근데 그것도 주먹구구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호 전략과 전문가들이 역시 그것도 보고 듣고 들여다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방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살을, 의, 의욕, 그 자살 그, 어떤, 그 욕구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거기에 빠졌다가 이제 회복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사회 변화, 사회 전체가 같이 전념을 해서 이 예방을 해야지 그걸,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지. 그냥 뭐, 아, 나는 뭐 열심히 했으니까 뭐 너도 열심히 해. 이렇게 서로 그 손발 안 맞는 식으로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영상이네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즉 짧은 시간에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에 어떻게 대화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강의한 이제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 그 이제 사회단체와 유관 기관들이 있어요. 긴급 상담 전화번호 자살에 관련된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을 109번에서 하네요.
119. 119는 이제 그 소방서, 응급센터지만, 이 109번에서는 자살 예방 통합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살 유발 정보 불법 유통 신고 및 상담하는 것은 112 경찰청에서 자살 유발 정보 신고. 그러니까 자살 유발을 시키는 그 이 원인 제공은 옆에서 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뭔가 그런 그 낌새가 보이면은 경찰청 같은 데 신고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건 출동을 해서 이제 자살행위, 뭐 예를 들어 뭐 다리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그럼 쫓아가서 그걸 막아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자살을 이제 예방하는 그런 그 이제 전화번호가 있네요. 글쎄요, 이 이모티콘을 보면 이제 명암이 교차하고 있죠. 한쪽은 어둡고 한쪽은 이제 밝은데, 어, 사실 그 이제 이 우울증 환자보다 조울증 환자가 더 이제 무섭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갑자기 좋아졌다, 갑자기 안 좋아졌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예측이 이제 불허되니까 자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더 위험할 것 같아요. 어, 글쎄요, 정말 밝은 면만 이렇게 보면서 물론 밝은 면만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밝은 면도 보고 어두운 면도 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뭔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그런 의욕을 갖다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면은 그야말로 아주 불행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 뭐 자살을 생각해 보셨나요? 정말 월 보일라는 그 이제 국화하고 칼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일본은 할복 자살을 하는 게 있죠. 일본은 그 할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 그러나 이제 우리한테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체 발부 수지 부모니까 차도가단 차발불가단. 자, 이것은 조선 요때 갑오경장 이후에 이제 단발령이 내렸을 때 상투를 잘라라. 이제 이렇게 그 이제 그 황제 칙령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야 이거 어, 상투를 자르는 것은 그 이제 일본 그 제국주의 영향에 의해서 이거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거냐 해갖고 막 반대를 한 그 선비들이 이제 그때 한 얘기가 있죠.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신체 발부, 발부는 신체의 털어, 그러니까 머리카락, 눈썹, 뭐 기타 등등 그런 털과 발부, 이 부분 피부죠. 그러니까 몸이에요. 결국 발부라고 하는 건 자기 몸입니다. 예. 신체를 나타내는 거죠. 수지부, 부모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차두가단, 차발부가단. 내 목을 칠지언정 내 머리털은 자를 수 없다. 상투는 못 자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글쎄요, 뭐 자살하고는 이제 조금 뭐 자살하고도 관련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이 말 자체가. 일본의 할복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자살인데. 자, 이제 이런 이제 뭐 이건 할복 자살은 일본의 얘기고, 이 신체발부 수지봉호 차도가단 차발불가단 했던 건 우리 이제 조선의 이제 선비들의 얘기였고, 그런데. 자, 어찌됐든, 그리고 이제, 뭐, 뛰어내린다든가 높은 데서, 아파트 이제 옥상 같은 데서 뛰어내린다든가, 그다음에 뭐, 다리 위에서 이제 물로 뛰어내린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자살의 형태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독극물을 마신다든가 아니면 또 연탄가스를 피워놓고 죽는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어느 경우는 우리가 자살을 해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자살을 뭐 하게 자살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심리적으로 그냥 우울한 상태라든가 뭔가 아주 이제 헤어나오지 못할 만큼 어떤 이제 심리적인 매몰 상태에 빠지는 경우일 텐데 이제 그런 경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건 올바른 선택이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살하지 않고 이런 거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옆에서 얘기 또 잘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자살을 선택하게 되면 이제 죽든지 미수에 그치면 잘못하면 장애인이 된다든지 그럴 경우가 있겠죠. 자, 어찌됐든 어느 경우는 자살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자살 예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글쎄요 자살해서 그런지 어딘지 모르지만 마음이 좀 무겁네요. 아무튼 뭐 스스로도 이제 자살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을 배제해야 되고 예방을 해야 되겠지만 주변에 있는 친구라든가 그다음에 가까운 사람들 이런 선택을 하지 않게끔 모두가 노력해주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에서 바라본 날짜 이야기 자살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